지금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에서 멀쩡하게 돌아가던 수조 원짜리 설비를 스스로 뜯어내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명백한 자해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절반만 본 겁니다. 철거 현장 안쪽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거든요. 삼성이 부수고 있는 건 낡은 설비가 아니라 불의의 시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 뒤에는 TSMC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카드 하나가 숨어 있어요. 왜 450조가 걸린 이 승부를 지금 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 가로 650m에 세로 195m, 축구장 하나가 보통 105m 곱하기 68m니까 평택 P5 한 동이 축구장 18개를 붙여놓은 것보다 큰 규모예요. 그것도 지상 3층에 클린룸만 6개가 들어갑니다. 기존 P4 대비 면적 1.5배, 생산 능력은 50% 더 늘어나는 역대 최대 라인이고 투자된 돈만 60조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안에서 기묘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게 돌아가던 파운드리 라인 일부가 가동을 멈췄고 크레인이 들어가서 수조 원짜리 설비를 통째로 뜯어내고 있어요. 야간 작업 등 아래로 붉은 불이선 다발이 케이블 트레이에서 뽑혀 나오고 방금까지 반도체를 찍어내던 노광 장비 옆 배선들이 뭉텅이로 잘려나갑니다. 크레인 갈고리에 매달려 나오는 건 말 그대로 어제의 주력 설비예요. 이 결정을 누가 내렸냐? 이재용 회장이 직접 내렸습니다. 밑에서 품어서 올라온 걸 결제한 게 아니라 회장이 현장을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불이선 다 뜯어내라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오너가 자기 공장 설비에 해머를 든 격이죠.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한 건 시점입니다. 삼성전자 2026년 1분기 매출이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133조 원이에요.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분기 사상 최대. 전년 동기 대비 755% 뛰었습니다. 영업이익률만 43%예요. 회사가 역사상 가장 돈을 잘 버는 한복판인데 그 호실적을 만들어낸 공장을 바로 그 회장이 직접 부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분기 실적 나오면 라인 하나라도 더 돌리려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크레인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원래 평택 P5 라인은 2030년 이후에나 가동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이 일정을 통째로 2년 당겨버렸습니다. 2028년에 돌리라고. 반도체 공장 일정을 2년 앞당긴다는 건 그냥 공사 속도 올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설계, 장비, 발주, 인력, 협력사 스케줄을 전부 다시 짜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 5년간 국내에만 450조 원을 쏟겠다는 중장기 투자 계획도 같이 못 박았어요. 뜯어내는 동시에 2년 더 빨리 짓는다. 이걸 낡은 집 리모델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기초부터 새로 짓겠다는 선언입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이게 그냥 설비 교체로 보이시나요? 이 사건은 사실 반도체 산업 전체를 뒤집는 서막이에요. 삼성이 지금 평택에서 뜯어내고 있는 건 설비 몇 대가 아니거든요.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반도체를 지배해온 어떤 기술 자체를 뜯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재용은 왜 하필 지금 불이선을 뜯으라고 한 걸까요? 답은 주머니 속 스마트폰 충전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재용 회장은 왜 하필 지금 불이선을 뜯어내라고 한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어요. 지금 주머니 속 스마트폰 충전기 한번 만져보세요. 오래 꽂아두면 꽤 뜨끈하죠? 그 열이 바로 지금 삼성이 평택에서 구리선을 뜯어내는 이유와 똑같은 원리에서 나옵니다. 반도체 안에서 전기 신호가 지나다니는 길을 우리는 배선이라고 부르는데 수십 년 동안 그 길은 전부 구리로 깔려 있었어요. 구리는 값싸고 잘 통하니까요. 그런데 AI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 구리도로가 세 방향에서 동시에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발열, 전력, 그리고 대역폭. 이른바 삼중고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구리배선이 점점 가늘어지고 촘촘해지면서 저항은 치솟고 전기가 새어나가는 정전 용량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업계에서는 이걸 RC 딜레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풀면 이래요. 엔진은 슈퍼카인데 도로가 비포장인 상태. 칩 자체는 2나노, 1.4나노까지 작아지면서 계속 빨라지는데 정작 그 안에 깔린 구리 도로가 못 따라가는 겁니다. 속도를 내면 낼수록 정체가 심해지고 정체가 심해지면 열이 납니다. 이 열이 얼마나 심각하냐? AI 데이터 센터 전체 전력의 30에서 40%가 실제 연산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구리선 위에서 옮기는 데 들어가서 그대로 열로 버려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내는 전기요금 고지서 중에 3분의 1 정도는 연산이 아니라 뜨거워진 구리선이 먹어치우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칩이 일을 해서 뜨거운 게 아니라 길이 막혀서 뜨거운 거죠. 업계에서 칩이 열에 질식한다는 말이 나오는 게 이런 맥락입니다. 여기서 스케일을 한번 잡고 가야 돼요.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2024년에 내놓은 전망이 있는데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2024년 415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945테라와트시로 늘어납니다. 2배가 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한국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력의 약 1.6배예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1년 내내 쓰는 모든 전기, 그걸 한 번 반 지구상 데이터 센터들이 먹어치운다는 얘기입니다. 증가율도 연평균 15%, 전 세계 전력 증가율의 4배가 넘어요.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AI 서비스를 더 돌리고 싶어도 전기가 모자라고, 전기가 있어도 열이 나서 칩이 못 버팁니다. 엔비디아 최신 칩이 아무리 좋아도 도로가 막혀 있으면 성능을 다 못 뽑아요. 구리라는 소재 자체가 물리적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똑같이 맞닥뜨린 벽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반전이 하나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구리의 한계가 아니라 삼성이 노리는 기회라는 겁니다. 모두가 벽이다 하고 멈춰 있을 때 이재용은 이 벽을 아예 부수고 세기를 깔기로 결정한 거예요. 평택에서 불이 다발이 뜯겨 나오는 장면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낡은 걸 버리는 게 아니라 구리 자체와 결별하는 장면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삼성이 구리를 뜯어내고 그 자리에 뭘 심으려는 건지 지금부터 보실 차례예요. 자, 그럼 삼성이 구리를 뜯어내고 그 자리에 심으려는 게 대체 뭘까요? 이름은 좀 낯섭니다. 실리콘 포토닉스. 풀어서 말하면 전자 대신 빛을 쏘는 반도체예요. 원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안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구리선에 전기를 흘렸죠. 그런데 실리콘 포토닉스는 전기 신호를 아주 작은 레이저빛 신호로 번역한 다음 칩 안에 깔린 광섬유 같은 길을 따라 쏘아보냅니다. 받는 쪽에서는 다시 그 빛을 전기로 되돌려서 연산했습니다. 한마디로 칩 속 도로를 구리 아스팔트에서 레이저 빔으로 갈아 끼우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빛은 저항이 없고 질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려도 거의 열이 안 나요. 파트 2에서 말씀드렸던 그 발열지옥, 그게 거의 사라지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뚜렷합니다. 광 인터커넥트가 데이터 1비트를 옮기는 데 쓰는 에너지는 0.05에서 0.2 피코줄 수준이에요. 구리 배선에 비해 수십에서 수백 배 효율이 좋습니다.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전자칩보다 10배에서 100배 빨라집니다. 램 리서치가 2024년에 내놓은 분석을 보면 데이터 센터 안에서 칩과 칩을 잇는 인터커넥트 전력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파트 2에서 말씀드린 IEA 2030년 전망 945TWh, 그 덩어리 중에서 상당 부분이 불이선이 열로 태우는 돈이라고 했죠. 그 구간을 빛으로 바꾸면 전기 고지서가 실제로 가벼워지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AI 서비스 요금, 클라우드 요금, 결국은 우리가 쓰는 앱의 이용료까지 이어집니다. 공상과학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업계 전체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깐 엔비디아 얘기를 드릴게요. 2026년 3월 젠슨 황이 루멘텀과 코이런트라는 광통신회사 두 곳에 각각 20억 달러씩 총 40억 달러를 꽂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이에요.